네,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수다학입니다. 자, 이 학교 대신에 집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그 온라인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등교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딱딱 계획적인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라. 요거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저학년들 등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제 학교 시간표대로 생활을 하고 온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등교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고 또 학교에 다녀와서 해야 할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야, 정말 이 모든 학생들이 진짜 자유롭게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문득 궁금해지는 게 좀 하나 있는데, 이 갑자기 이제 자유롭게 등교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어. 그러면은 온라인 학습 습관 이거 안 잡아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수다 끝나는 건가요? 생각을 좀 폭넓게 좀 해보세요. 폭넓게. 아무래도 언제 어떻게 수업 환경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잘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몇 번을 강조해야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다시금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각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들고 온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광현 교수님께서는 그 예전에 수다학에서 아주 그 영리하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적이 있고 또 재미있게 이 수학에 재미있게 접근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참 저희 같은 아이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한데 꼭 그 온라인 학습 시대에 꼭 키워야 할 능력 키워드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흥미입니다. 흥미! 야,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보면은 실제 이제 수학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과 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이제 임하는 태도가 이 눈빛부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흥미를 갖고 이제 수학을 즐기게 되면은 당연히 수학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맞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네, 또 수학이 재미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게 되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하시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랑 관계도 좋아져요. 야, 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력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부모님 잔소리가 없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다 연결돼 있네 이게. 네, 정리가 정말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예,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느 과목 어느 분야든지 흥미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쵸. 뭐 이렇게 하는데 수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잡하다,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흥미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사실상. 대표적인 과목이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학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풀 때 어떻습니까? 어떤 공식이나 주어진 루틴에다가 딱 넣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한 뭐 그죠? 간단하게. 예, 네네네.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가능하면은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실생활 문제들이죠. 바로 수학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장 싸게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실생활에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류 역사가 생기고 네. 수학이라는 과목은 처음부터 같이 생겼어요. 이게 쓸 데가 없으면 이미 없어졌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막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같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게 평생을 두고 우리 주변에서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수학이 이렇게 매력이 있고 중요한 과목이다. 다 알겠습니다. 네. 흥미 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는데 이게 뭐 모든 게 좀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 흥미를 키우는 방법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집에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에 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우리 아이의 수학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오히려? 예. 그렇게 해서 아이의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 시대에 정말 필수 요건이라고 하셨어요. 네. 흥미를 쑥쑥 키우는 방법. 야, 정말 이거 궁금한데요. 이것만 해결돼도 수학으로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이광현 교수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어하고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하겠죠. 근데 여기서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수학에 흥미를 느낀다면 현재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중고등학생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수학에 대한 진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단순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연산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수학 능력은 연산 능력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력이라는 것은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키워지는 거고요. 단순히 연산을 반복해가지고는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학 흥미를 높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온통 수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영화와 명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토이스토리 아십니까?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이 토이스토리는 처음부터 아예 수학자들이 모여서 수학적으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보통 만화 영화는 컷컷을 그려서 다 연결하는 건데요. 얘는 점과 점, 선과 선을 함수식을 이용해서 옮겨가면서 대칭 이동이라든지 평행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창조해냈어요. 그래서 그림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연결돼 있죠. 예, 이 기술은 이번에 개봉된 우리나라의 영화 승리호에서도 사용됐는데요. 그 유해진 씨가 연기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을 연기할 때 유해진 씨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그 옷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서요. 배우가 움직이면 그 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자, 이번엔 추억의 만화 영화 로보트 태권브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로보트 태권브이에서 태권브이가 걸을 때마다 또 이제 상대 로봇들도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쿵 울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로봇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요.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수학에서 닮은비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알아낸 겁니다. 닮은비 그러면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 그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2번 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3번 곱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닮은비가 2대 3인 도형에 있다. 그럼 넓이의 비는 2번 곱해지니까 4대 9가 되는 겁니다. 또 부피의 비는 3번씩 곱해야 되니까 8대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만화 영화에서 로보트 태권브이의 키가 56m라고 했는데요. 키가 1.2m이고 몸무게가 55kg인 어떤 작은 로봇하고 태권브이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면 1.2의 세제곱 대 55의 세제곱은 56의 세제곱 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태권브이의 무게의 세제곱 약 5,6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땅이 울릴 만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닮은비만을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는 흥미로운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명화를 하나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개미 같은 2점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 2사람이 걷고 있는 오른쪽 도로의 끝을 쭉 보면 원뿔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길은 저 끝에서는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을 얘기했는데 마그리트가 원근법을 이용해서 평행선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뿐만 아니고 이 그림에는요 양쪽에 삼각형이 2개가 있어요. 두 밑각의 크기가 72도인 황금 삼각형이고 밑변의 길이하고 빗변의 길이 비가 1대 1.6인 황금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황금 삼각형을 쓴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만화 또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수학에 대한 동기유발, 흥미유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학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경험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어떤 수학적 개념을 묻는 문제다. 그렇다면 그 개념에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 흐름 이런 거를 어떤 교양서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된 문제구나라는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흐름 속에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에 배 있으면 수학에 당연히 흥미를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그 수학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요 풀이를 다른 거에 또 응용할 수 있을까?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풀이가 있을까? 내가 읽은 책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점점점 다른 분야로 이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고력이 커지고요. 그를 통해서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과목까지도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또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학습 능력 또 학습에 대한 흥미가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면 요즘에 그 온라인 학습 시대에 맞게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법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학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바로 이거군요. 네. 그래요. 사실 뭐 책뿐만 아니고 뭐 영화,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학 흥미를 키울 수 있다. 그것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그 예를 콕콕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뭐 너무너무 참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이 어른인 우리도 이 수학에 흥미가 생길 지경이에요. 네. 예, 수학은 평생 학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도 당연히 그 영화나 책 속에서 수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보는 거죠. 네. 혹시 필근 씨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스토리텔링 들어봤죠? 네. 그거는 이제 수학 문제가 어떤 스토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네. 수학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단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전해주고 네. 또 실제 생활에서 수학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해주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라든지 명화, 독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로부터 흥미를 유발하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이 왜 배우는지, 어디다 써먹는 건지,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이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 반에 책 읽는 거를 좀 많이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요. 예. 네네네.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수학 동화, 재미있는 수학 동화를 권해줬는데 이제 신나게 읽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숫자가 왜 만들어졌나 이제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저한테 이제 자랑하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뿌듯해했습니다. 야, 네. 진짜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수학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친구는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 창작 동화를 만들어내서 하는 활동까지 이제 하는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지금 당장 몇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학이란 학문이 얼마나 재미있는 거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수학 흥미 유발의 첫걸음이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강연에서 뭐 이제 알려주신 것 중에 뭐 영화 속 수학 이야기를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일단 하나 합니다. 저희 저번에 그 수학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왜 쥐라기 공원 보고 난 다음에 공룡의 실제 달리기 속도가 빠를까, 우사인 볼트가 빠를까, 뭐 이런 거. 먹을 거 얘기가 아닌데도 기억을 하네요. 무슨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먹을 거 말고도 물론 먹을 걸 더 오래 기억하긴 해요. 근데 저도 그래도 다 듣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이 같이 모여서 어떤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요즘에 이제 스파이더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 보면 스파이더맨이 막 거미줄을 막 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거미줄을 쏘는 액체가 한정돼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실로 최대한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거미줄을 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가 뭐냐? 사실은 이제 거미줄을 잘 보시면 방사형인데 네.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스파이더맨의 수박이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 도형의 넓이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네네네.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길이가 네. 4인 어떤 끈이 있다. 네. 그 끈으로 정사각형을 만들면 네. 4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1 되겠죠. 네. 넓이는 1이 되겠죠. 일. 가로 네. 곱하기 세로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그 둘레가 4인 원을 만들면 네. 원의 넓이는 3분의 4쯤 돼요. 1보다 커지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길이로 최대의 넓이를 최대의 갖고 있는 넓이를. 도형.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네. 이걸 아니 우리가 들어도 재밌는데 네. 아이들이 들으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탐구를 해보고 이런 것도 수학이 있구나 이런 걸 하면서 수학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과목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중요성을 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야, 이렇게 영화라든가 그림, 책, 이 안에서 수학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다 보면 네. 이 실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널려 있는 게 수학입니다. 혹시 필근 씨 네. 과일 좋아하세요? 수박이나 그럼요. 이런 거요? 먹는 수박 거잖아요. 좋아해요. 이 먹는 네.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예.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그 왜 과일은 다 동그랗게 생겼을까요? 먹느라 바빠갖고 그런 생각 잘 안 봅니다. 네. 예, 과일은 부끄럽습니다만. 말이죠. 네네네. 겉넓이가 최소가 되게 되면서 그 안에 과육이 최대가 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오. 겉넓이를 최소로 해야 되겠죠. 최소?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이 혼자 고민하게 된 거죠. 야. 자연도 수학을 합니다. 네, 자연이 수학을 풀어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학자는 자연인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명언이네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도 책도 찾아보고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수학적인 흥미도 느끼고 실력도 늘어나고 그걸 생각하는 힘, 즉 수학적 사고력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야, 아니 그렇다면 네. 이제 학교에서는 수학의 흥미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요? 사실 특히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5분 10분만 지나가도 그냥 막 만지다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특히 저는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좀 신나게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수학 놀이가 교과서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4단원 덧셈과 뺄셈 2에서는요. 네. 이제 콩주머니로 하는 덧셈 놀이가 있습니다. 고깔 중간중간에 점수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발로 이제 공을 차요. 그럼 그 점수판을 맞추죠. 그래서 내가 맞춘 그 점수판의 점수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많으면 이기는 게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3단원의 길이 재기에서는요. 네네네. 이제 멀리 던지기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던질 만한 그런 물건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돌아가면서 던져요. 네, 그리고 그 거리를 함께 재는 거죠. 재밌네. 아니 수학 시간에 뭘 차고 던지고 이거는 우리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게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예, 앉아서 예. 해야 되는 거였는데. 네, 또 2학년 2학기 이제 4단원 그 시각과 시간에서는 일본 수건 돌리기 놀이도 있습니다. 수건 수건 돌리기예요. 돌리기는 소풍 가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그게 수학 시간이에요? 네, 그럼요. 이제 1분이 지났는데요. 그 수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건데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면은 그 1분이라는 시간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정말 재미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그 놀이를 이제 활용해서 또 집에서도 해보면은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집 열심히 푸는 거 이것만이 수학이 아니다. 정말 실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학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데 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저학년들은 이렇게 뭐 이제 흥미를 막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수학에 아주 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학년들은 아무래도 이 학습적인 부분을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학습도 결손이 나지 않아야지 그 흥미가 유지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혼자 풀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진짜 이게 책이나 뭐 영화로 이게 겨우겨우 이렇게 흥미를 끌어올려놨다가 뚝 떨어지는. 문제집 보는 순간에 그냥 그렇지, 에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지. 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친구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토론을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응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오늘 내가 안 이제 수학 상식을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일기 쓰기라든지 수학 만화 그리기 등을 하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좋거든요. 수학 일기요? 네. 그럼 어떻게 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수학 일기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개의 원 조각의 지름과 원주를 직접 측정해보고 원주 나누기 지름을 구해보는 활동을 했다. 네, 일단 원주 나누기 지름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는데 3.1이 나왔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모두먼끼리 누가 원주율을 길게 외우나 시합도 했다. 네, 선생님이 우리는 주로 3.14까지 어림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다. 야, 네. 기가 막히네. 일기를 쓰면서 복습까지 하는 거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복습이. 예, 예.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실제 이 수학 일기로 이제 효과를 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고학년이라고 해서 이제 꼭 문제집만 풀면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제 공식만 외우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면 그 과정도 알게 되고 흥미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 흥미를 유발하고 또 계속 잠깐 생겼다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또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이 흥미를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들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저희 수학 앞으로 고민을 참 많이 보내오십니다. 우리 고민을 많이 안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좀 재밌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러 들어가면 5분 정도 지나면 서로 얼굴이 이제 붉어지죠. 답답하고 화가 나고. 화나죠. 이걸 모르니? 예. 내가 저 하지 마. 그러다가 화가 한 나지. 10분 지나면 뭐 피구처럼 볼펜을 던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애를 울고. 아하. 아, 오늘은 이제 끝내.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자 오늘 다시 우리 공부하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아 오늘 또 혼나는구나. 또 혼나겠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먼저 이제 머리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수학이라는 게 생각의 문을 열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혼날 생각을 먼저 하니까 막히게 되고 어렵고 수학은 지긋지긋해지고 수학에서부터 멀어지고 흥미도 멀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수학을 가르친다, 어떤 과목의 내용을 가르친다 이런 거보다는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흥미 유발을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필근 씨가요. 지금 네네. 본인 원샷 받을 생각에 좀 설레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당근처럼 이렇게 분량을 줘야 네. 우리 필근 씨도 수학에 임하는 자세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네. 그러다 보면 위인도 더 많이 찾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신나서 매일 집에 가서 위인 전집을 찾아보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상을 바꾼 최고의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에디슨. 그는 어떻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한번 궁금한 것이 생기면 끊임없이 질문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은 직접 알을 품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곤 한참 그를 찾던 엄마에게 물었죠. 암탉처럼 품었는데 이 알은 왜 안 자라요? 이와 같은 그의 엉뚱한 질문은 수업 시간에도 이어졌어요. 그때마다 주변 친구들은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죠. 결국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호기심이 주는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무려 100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특히 수명 40시간짜리 백열전구를 만들어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이처럼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흥미.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라 부르며 발명하는 것을 즐겼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발명에 대한 흥미를 놓지 않고 도전했죠. 이렇게 매 순간 흥미를 잃지 않았던 덕분에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에디슨처럼 흥미롭게 수학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준비 잘했네요. 뭐 네. 흥미하면 뭐 당연히 우리 발명왕 에디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실패를 하더라도 놀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계속해서 시도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팍 꽂혀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는데 또 오늘 주제랑도 잘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에디슨의 흥미가 결국은 지금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수학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온라인 학습이 더 심화되고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집에서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아이들이 혼자 흥미를 느끼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수학과 가깝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뭐 어떤 취미생활 하나를 정해서 뭐 꾸준히 하려면 사실 그 취미생활에 대한 흥미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뭐 꾸준히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학 흥미 끌어올리는 노력 계속해서 옆에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이광현 교수님, 이서연 선생님 그리고 송필근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